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보수층에게 배신의 아이콘으로 낙인 찍힌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잠잠했다가 또 한 번 기웃거리면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체를 조직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꽃피운 미국 우선주의와 기존의 보수층을 통합하겠다는 참 듣기 좋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분 아직도 2024년 대선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한 번 더 불러주기를 바라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펜스가 창설한 정치행동단체의 이름은 Advancing American Freedom, 약자로 AAF인데요. 이름 그대로 해석하자면 미국 자유전진협회쯤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각종 치적들을 홍보하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기존의 보수주의자, 그러니까 트럼프는 싫지만 공화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일부 계층을 통합해 한 가치 안에 연합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뜻은 좋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이크가 우리가 읽었던 업적들을 부각시키는 것을 보니 참 좋다라고 반응했습니다. 펜스 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직접 전화를 걸어 첫 손주를 얻은 펜스에게 축하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자기는 이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다고 홍보하는 것이 조금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펜스는 AF 단체의 미래에 대해 지난 4년간의 트럼프 행정부의 치적을 바탕으로 미국을 수렁에 몰아놓고 있는 극좌파와 바이든 정부와 투쟁해 미국의 가치를 보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AF의 고문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 켈리안 코네이, 레리 쿠드로 등 전직 백악관 관료들과 뉴트 깅그리치 같은 보수파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배우 커크 캐머런까지 다채롭습니다. 펜스는 오늘 29일 팔메토 재단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기금 모금 파티에서 연설을 통해 본격적인 대중 행보를 시작한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펜스의 측근들은 아직까지 조심스러운데요. 펜스가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2022년 중간 선거가 아니라 미국민들, 특히 트럼프 지지층으로부터 바닥으로 내팽겨진 그의 이미지를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펜스는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산하의 데일리 시그널이라는 온라인 매체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반되며 권력 장악을 위한 꼼수라고 비난하며 긴 침묵을 깨섰습니다. 이 기고문에서 펜스는 나는 수백만 미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선거 무결성 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선거인단 결과를 인증하는 상하원 의회 합동회의에서 선거 개표 법률에 의거해 제기된 적절한 이의들에 대해 청문회가 이뤄지도록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풀이하자면 나도 선거가 문제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하원 의회 합동회의에서 공화당의 이의 제기가 이뤄지도록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이었었는데요. 최근 바이든이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미국을 말아먹고 있고 다음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의 압승이 예상되니까 한마디로 다시 빌붙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가운데 내년 중간 선거의 승리를 목표로 활동을 개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8,500만 달러 이상의 정치 자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CNBC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세이브 아메리카 정치활동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이 무려 8,5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세이브 아메리카는 작년 11월 대선 논란이 한창일 때 한 달 동안만 무려 3천만 달러를 모금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1분기에 추가로 모금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연방선거관리위원회 FEC에 신고된 작년 말 현금 보유고가 3,100만 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서만 5천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이 액수는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캠페인과 연계된 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정치 활동팩의 모금은 제외한 액수라서 주목이 됩니다. 바이든의 실정이 계속될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에는 계속 돈과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2022년 중간 선거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을 빚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내 배신자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옹호하는 경쟁 후보들을 지원할 것이 유력합니다. 또 2024년 대선 도전을 위한 실탄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보도해 드렸던 바와 같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조지아주 투표권 제한법 논란과 관련해 이를 공개 비판한 기업들과 메이저리그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방해하는 회사들과 야구를 보이콧하라라는 주문을 지지자들에게 던졌는데요. 미국민들의 호응이 되게 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 열리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행사에서 또 한 번 연설하며 미국민들과 소통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2조 달러짜리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밀어붙이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중도파마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 국가들에게 법인세 최저선을 마련하자며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미국 내 기업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오늘은 연설을 통해서 초대형 인프라 없이면 미국 경제가 중국에게 따라잡힌다고 징징거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든은 7일 연설을 통해 2조 2,500억 달러, 하나로는 약 2,5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입법 및 법인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중국이 기다려줄 것 같은가 장담한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답니다. 또 바이든은 중국인들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너무 느리고 너무 제한되고 따라잡기엔 너무 분열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미국의 의사결정이 일사불란하지 않아 인프라 투자가 실시되지 않으면 우리 미국이 망할 수도 있다고 은근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특히 바이든은 법안 규모 및 인상 세율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화당에 협상도 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내비쳤는데요. 그는 토론을 환영한다. 타협은 불가피하다. 조정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몇 주간 부통령과 나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만나 얘기를 들을 것이고 좋은 아이디어와 선의로 하는 협상에 열려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광고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